시죠. 시장은 5.8%가 내려서 끝났죠. 다행히도 이제 미국 시장은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견딜 수 있을지 한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꺾이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을지 이거를 누구도 판단하기는 어렵죠. 하지만은 징조가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지는 뭐냐면 반도체로 올랐으니까 반도체의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애플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요인이 하나가 나타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찌됐건 주의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은 우리가 이제 그 단기로 예측을 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패턴에서만 놓고 볼 때는 꺾였다고 하는 증거가 부족하죠. 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닉스 반도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이닉스 반도체가 27만 원에, 그러니까 270만 원에 끝났거든요. 그렇죠. 하이닉스 반도체가 270만 원에 이제 요거는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애프터마켓 시장의 가격이고요. 애프터마켓 시장이 끝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4.2%, 6%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270만 원대 270만 원이 뭐냐면은 7.4%가 내린 금액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7.4%가 내렸는데 당시에 마이크론의 하락률이 4%가 좀 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장에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본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의 흐름이 그보다 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의 흐름이 본장에서는 6.69 정도가 돼서 선물보다 실상으로는 2% 정도가 더 빠졌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선물보다 현물이 2%가 더 빠졌기 때문에 2% 정도의 하락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월요일 날 시작은 마이너스 1, 2% 정도를 하이닉스 반도체도 밀려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그 이후서부터의 움직임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등, 이게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여기에 좀 달려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반등폭이 미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서로 간에 지금 현재는 움직임이 맞물려서 거울을 보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9일에 발표되는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인데요. 그쪽으로 이제 투자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D램이 간다 그러면 D램의 공급 과잉이고 용인에 있는 라인을 뺏어가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용인에 있는 걸 뺏어가게 되면 그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불가능할 것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요. 일단은 지금은 용인에 있는 거를 세우지 않고 그쪽으로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패키징 공장, 전 공정, 후 공정 공장 이쪽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반도체 쪽에서 놓고 볼 때는 공급 과잉이 맞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그러한 징조일까 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하건대 놓고 볼 때는 그리 좋은 판단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애플로 인해서 가격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P는 목에 찼어요. 이제 Q가 늘어날 수 있어요. 호남 쪽에서 이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완성품 업체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은 보여지게 됩니다. 어찌됐건 상황적인 면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놓고 볼다 그러면 반등이 미약할 것이고 그러나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인데 조정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는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에요. 하지만은 좋게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이 느낌상으로 놓고 볼 때는 좀 공급 과잉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반도체가 빠지면 다른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거든요. 같이 동반해서 참 난감한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할지 지금은 판단이 지금 현재 상태는 두렵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다 빠지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가 무렵에 약세를 보이다가 하이닉스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공급과잉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10년, 10몇 년 뒤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면에서 놓고 볼 때는 수급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하겠지만은 장중 반등은 나올 것이다. 즉 시가 약세, 장중 반등 강세 그리고 끝에 가서는 다시 약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현재의 단계에서만 놓고 볼 때 나스닥 시장의 지금 지표, 즉 이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고점 상태에서 이미 무너졌어요. 양쪽의 어깨를 이제 지금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보이면서 내려갔거든요. 이 모습이 부담이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수 있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놓고 볼 때도 우리 지금 이제는 코스닥의 종합주가 지수도 8,400 정도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긴 합니다만 현재의 단계에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이제 상황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도 헤드앤숄더 비슷한 형태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만 놓고 볼 때는 지금이 약간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어깨의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운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하루 이틀 내지는 하루에 일단은 거래를 끝나시고 현금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전략성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좀 넓혀야 됩니다. 6월 달이기 때문에 금융주 쪽 전반으로 간다든가 이제부터는 후반기로 갈수록 지금 이제 금리 상승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서 금융주들이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지금 바이오 USA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반등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싸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6만 원인가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의 금액 같은 경우는 36만 6천 원인데 이 금액은요 2020년도 금액이에요. 굉장히 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변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판단해 보셔서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약간 변경해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월요일 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약세 출발, 중간 강세, 다시 약세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틀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하이닉스 반도체와 그다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KB국민, KB금융 여기 없네요. KB금융 중요한데 그죠? KB금융 중요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낙폭과대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일날 1.91%밖에 안 빠졌어요. 다 잡아당겼거든요.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중요한 종목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금융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29일날 발표되는 호남 쪽의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지금 현재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놓고 볼 때는 광주 신세계가 눈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광주 신세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 건설사들이 눈에 띄고 있긴 하지만 실상으로 놓고 볼 땐 제가 보기엔 허상이에요. 하지만 허상이 아닌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LS 일렉트로닉스입니다.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배전반 들어와야 되거든요. 광명전기나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재룡전기 이런 것들 들어와야 돼요. 특히나 지금 현재 티어로 볼 수 있는 것이 LS 일렉트로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LS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0원 빠졌어요. 20만 5천 원인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볼 때는 시가가 좀 낮게 시작하거나 보합권 정도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충분한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요번에 따라서 놓고 볼 때는 하나의 그러한 지금 이제는
지금 밴드권역을 형성하면서 이번에 호남 지역의 반도체 투자에 들어가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도 겸해서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단기 운영하시는 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은 단기 운영하시고 바라고, 포트폴리오는 지금은 좀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좀 조정을 좀 넓혀가는 그런 리밸런싱이 개인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독박의 시니어 10분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